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날씨가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어제 중개사부 총광했는데 왜 안 오신 분 있어요? 네? 어제 끝났잖아요, 중개사부. 네. 시험 칠 때까지 안 할 거야, 이제. 괜찮아요. 또 다음 달에 또 시작하니까. 자, 오늘 526페이지 가네요, 그죠? 526. 존속 기간 보장. 자, 무조건 주임법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특별법은 대항력, 다음에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이게 이제 가장 중요했죠. 일단, 존속 기간 보장 갑니다. 자, 제4조 보세요. 우리가 민법상 임대차는 기간 보장 없다 그랬죠? 근데 이제 우리 지금 나오는 주임법은 주택 임차인을 무조건 보호하는 거잖아. 그래서 최단기 보장합니다. 최단기 2년 보장한다는 거예요. 주임법은 최단기 2년 보장. 자, 그게 이제 제4조입니다. 제4조. 자, 갑니다. 자, 임대차 기간 등 제1항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안 정했어요. 그러면 임대차라면 기간 안 정한 원칙은 뭐죠?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는 거죠. 주임법 그게 안 되고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2년으로 본다 이거죠. 최단기 2년 보장입니다. 약정 기간 안 정하거나, 자, 만약에 1개월로 정했다. 그래도 2년으로 본다 이겁니다. 다만 고출거 다만이 중요합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임차인 보호죠. 만약에 임대차 계약하면서 주택에서 만약 6개월 계약했다. 6개월 기간을. 그러면 조심해야 돼. 임대인은 6개월 주장 못하고 2년 보장해야 돼. 임대인은 무조건 2년. 누굴 더 많이 보호하려고? 임차인을 보호하려고. 임차인은 길수록 좋잖아요. 근데 임차인은 선택이 가능. 임차인은 2년 선택할 수도 있고 또는 요거 6개월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임차인은 또는입니다. 이와 같이 임차인은 자기가 계약기간 6개월 정했다고 6개월 주장할 수 있고 또는 2년 주장할 수 있어요. 임대인은 야, 계약기간 우리 6개월 정했으니까 6개월 지났으니까 나가라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게 이제 주임법의 특징이야. 상가는 여기 1년으로 바꿔. 상임법 나중에 나오겠지만 상가임대차 보호는 여기 1년 보장입니다. 1년. 상가는 1년. 그리고 여기서 또 6개월 했다 그러면 1년 하고, 요건 1년, 요는 또 1년 이렇게 되는 거죠. 주임법 일단 외울 때 최단기 몇 년 보장이다? 2년 보장. 상임법은 1년 보장. 그다음 그렇게 정의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제2항 보세요. 2항도 자주 나와. 자, 임대차 기간이 끝났어요. 자, 2년 계약했는데 2년 계약 기간이 끝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임대인은 보증금 돌려줘야죠, 그죠? 근데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요. 아직까지 보증금 못 받았어. 그러면 계속 존속합니다. 임대차는 존속한 걸로 본다 동안에 본다. 굉장히 중요해요. 계약 기간이 종료됐지만 보증금을 아직 못 받았다면 계약이 존속한 걸로 본다. 그 집에 계속 살 수 있다는 거야. 뭐 할 때까지? 돈 다 받을 때까지. 자, 밑에 이제 해설한 거 보세요. 한 두 번 나왔죠. 임대차 기간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예컨대 6개월로 정했다, 1년 정했다, 그런 경우는 조심해야 돼. 임차인은 선택 가능하다 그랬어요. 2년 미만 기간, 즉 1년이나 6개월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으나 잘라주고, 임대인은 그 짧은 거 6개월이나 1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요 점을 조심해야 돼. 무조건 주임법은 임차인 보호법이에요. 자, 오른쪽 가면 2번 묵시의 갱신 같은 말, 법정 갱신. 요건을 잘 외워야 돼. 묵시의 갱신. 자, 제6조 보세요. 우리 민법 무조건 법 조문을 자꾸 봐야 돼요. 제1항. 자, 임대인이, 자, 줄거세요.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요게 포인트야. 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자, 임대인이 가만히 있는다는 거야.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소지 안 했어요. 계약갱신 거절 통지하지 않거나
나가라 소리 안 했어요. 또는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만히 있었다는 거야. 6개월 전부터 2달 전까지 임대인이 나가라 소리도 안 하고 보증금 올렸어도 안 했어요. 월세 올렸어도 안 한다. 가만히 있었다. 그러면 그 기간이 그래야 돼. 그 기간이 끝난 때, 자, 줄 거세요. 앞전자, 전 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다시 임대한 걸로 동그라미 본다 뭐죠? 간주한다, 의제한다. 그러니까 임대인이 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이 2달 전까지 사이에 나가라 소리도 안 하고 월세 올리라 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기간이 끝나면 전 임대차와 똑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한 걸로 본다. 이거 뒤에 줄거. 그러나 자, 임차인도 임대차인 건 2개월 전까지입니다.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도 또한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도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집주인한테 나가겠다고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법정갱신이 됩니다. 그럼 둘이 이제 계약서 써서 안 썼어? 안 썼죠? 안 썼어요. 안 썼으니까 기간 어떻게 할 거냐 문제야. 기간은 2년으로 본다 이렇게 돼요. 제2항, 제1항의 경우, 자 1항의 경우를 지우고 묵시의 갱신의 경우 이렇게 묵시의 갱신의 경우 임대차 존속기간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이겁니다. 묵시의 갱신이 되면 기간은 2년으로 간주해. 그럼 임차인은 유리해 불리해? 묵시적 갱신 되면 2년이 됩니다. 그럼 유리해 불리해? 에?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에? 이 장사가 아니고 사는 거 주택이 주택 아파트니까 임차인이 바빠가지고 2달 이내에 나가는 소리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너 2년 더 살아라. 유리해 불리해? 우리 아프죠 그죠?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어요. 꼭 유리한 건 아니야. 예컨대 만약에 이게 반지하야. 반지하에서 막 곰팡이가 끼고 있어. 곰팡이하고 셋이 같이 살아. 부부하고 애들 한 3살짜리 애하고 같이 살아. 그런 경우는 빨리 전화가야 되겠죠 그죠? 그런 걸 대비해서 또 법을 또 뜯어 고쳐요. 다음 사망 갑니다. 제3항 묵시적 갱신이 안 되는 거. 2기 차이면 연체입니다. 2기 연체하면 묵시적 갱신이 안 돼요. 2기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 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한 임차인에 대해서는 자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묵시적 갱신되지 아니한다 이런 뜻입니다. 임차인이 잘못했잖아요. 2달치 월세 안 냈거나 그 차 이제 그런 경우는 의무를 현저 위반하면 묵시적 갱신이 안 됩니다. 이런 경우까지 2년 동안 살아라 그러면 2년 동안 월세 안 낸단 말이야. 묵시적 갱신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6조 2 중요 표시하세요. 이제 여기 제가 물어본 거야. 묵시에 갱신되면 2년이 너무 길 수도 있어. 그래서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어요. 자 1항 갑니다. 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고 6조 제1항을 바꿔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자 줄거세요. 동그라미 크게 쳐.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할 수 있어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묵시적 갱신되면 임차인만 언제든지 해지 통지할 수 있어. 그럼 임대인이 이제 보증금 마련할 시간을 줘야 되잖아. 3개월입니다. 제3항,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즉 묵시적 갱신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가 해지야 해지 통해 받은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여력이 생깁니다. 이걸 잘 기억해야 돼. 이것 때문에 가장 질문이 많이 와요. 자, 묵시적 갱신이 되면 원칙은 기간이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그러나 2년이 너무 길다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할 수 있어요. 그럼 즉시 해지되는 게 아니고 몇 개월 지나야 돼? 3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여력이 생겨요. 임대인에게 보증금 마련할 기간을 3개월 주는 거예요. 이걸 일면 우리가 자동갱신이라 그러는데 자동갱신이라는 말은 법률 용어가 아니야.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입니다. 자, 그걸 조심해야 돼. 그럼 곧바로 밑에 해설한 거. 임차권이 자 묵시적 갱신되면 임대인은 2년 기간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동그라미 치세요. 임대인은 해지 통지할 수가 없다는 점이에요.
묵시적 갱신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해지 통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걸 많이 출제를 한단 말이야.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 장 넘겨보시죠. 이제. 자, 5번에 계약갱신. 자, 요구권에 동그라미 치세요. 자, 요구권. 자, 요것도 이제 자주 출제하는데, 요거는 옛날에는 저 주임법에는 없었어요. 상임법에만 있던 거야. 상가 임대차에 있던 것을 주임법으로 이제 가져온 거죠. 자, 여기서는 주임법, 상임법 다른 게 한 두세 개밖에 없어요. 자, 갑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이야. 아까 법정갱신은 자, 계약갱신을 요구했어요? 가만히 있었던 거야? 가만히 있으니까 갱신된 거야. 근데 이번에는 이제 계약갱신 요구권은 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갱신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돼요. 요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그러면 이제 임대인은 자, 조금 전에 또 이 일정한 9가지 사유가 아니면 당연히 갱신을 해줘야 돼. 그게 요구권입니다. 누구한테 요구한다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요구하는 권리예요. 자, 그럼 그 기간이 있어. 1의 갑니다. 자, 6조 계약이 필요 없고요. 그냥 까만 색깔 줄거 임차인은 자, 줄거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 이내에 아까 묵시적 갱신하고 기간은 똑같아요. 자, 임차인이 기간 만료되기 몇 개월 전부터 6개월 전부터 2달 전까지 기간 이내에 동그라미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절하지를 못해요. 요구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거야. 근데 정당한 사유가 9개가 있어요. 그걸 외워야 돼. 2번 거절 사유. 앞에다가 정당한 거절 사유라고 적어. 정당하게 임대인이 계약갱신 안 해주고 거절하는 사유야. 그건 대개 보면 임차인이 잘못하는 것들이야. 자,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는 즉 9가지가 있으면 임대인은 임차인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그 1번 조심하세요. 1번은 이기연체야. 임차인이 잘못한 경우 임차인이 이기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 연체한 사실 이렇게 짧게 이기연체야. 옆에 적어요. 상가는 3기 연체입니다. 그게 달라요. 주택은 2기 연체하면 계약갱신 안 해줍니다. 거절 사유야. 상가는 3기 연체야. 그게 달라. 1. 다음 2번 너무 쉽고 임차인이 거짓 거박에 부정 방법을 임차한 경우. 다음 3번도 쉽고요. 서로 합의 줄거 합의하여 임대인이 상당한 보상 제공한 경우. 자, 4번 많이 나왔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줄거 동의 없이 목적주택 일부나 전대한 경우. 이게 뭐죠? 무단전대죠. 무단전대. 동의 안 받고 일부 전부 전대. 무단전대. 자, 5번도 자주 나와요. 5번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 전부 일부를 고의나 줄거세요. 중대한 과실로 파손. 중과실 파손이야. 요 중자가 빠지고 그냥 과실 파손 그럼 X야. 중대한 과실로 파손했을 때 거절입니다. 그냥 과실 파손 X입니다. 중과실 파손. 다음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한번 읽어보고. 자, 8번이 가장 중요해요. 자, 8번은 옆에 적어. 8번은 상임법 X 상임법은 없어요. 8번은 자, 임대인 가로 열고 임대인의 직계 존속. 자, 직계 존속은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존속. 직계 비속은 자식들 손자들. 직계 존비속 포함이 목적 주택의 실제 거주하는 일명 이것을 실거주 목적이라 그래. 자, 임대인이 자기가 자기 집에 들어가 살겠다고 실거주 목적이 있다면 거절할 수 있어요. 이건 상가에는 없어요. 상가는 실거주를 안 하는데 장사 안 되잖아. 다음 9번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서 의무를 현저 위반하거나 임대차 알게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여기서 가장 많이 출제하는 게 1번에 몇 기 연체야? 2기 연체. 상가는
삼기연체. 그 다음에 4번 무단전대. 5번 중과실파손입니다. 과실파손 X야. 그게 답으로 가장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8번 중요한 8번 실거주 목적. 그건 상가에는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오른쪽 양가로 3번 옵니다. 3번. 자, 양가로 3번은 갱신의 효력입니다. 자, 그러면 계약갱신 요구는 딱 한 번만 할 수 있어요. 딱 한 번. 자, 1번 중요.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자, 계약갱신 요구권은 줄거 1회에 하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요구는 몇 번 할 수 있다고? 딱 1회야. 자, 만약에 임대차 계약을 2년으로 했어요. 2년을 하게 되면 2년 되기 6개월 전부터 2달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어요. 계약갱신 딱 한 번이야. 그럼 또 계약기간이 2년이 되니까 최대 4년까지는 살 수 있다는 거야. 1회입니다. 1회. 나중에 나오겠지만 상가는 10번 할 수 있어요. 상가 딱 주택은 1회입니다. 1회. 자, 이 경우 줄 거세요.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 존속기간 몇 년? 2년으로 본다 이겁니다. 자, 계약갱신 요구에서 갱신되면 또 2년으로 본다. 간주한다. 그 다음 2번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임치와 동일적으로 다시 계약된 걸로 본다. 다만 줄 거세요. 차임과 보증금은 20분의 1, 즉 5% 범위 내에서만 정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범위 내 보증금 올릴 수 있습니다. 몇 프로? 5%. 자, 그 다음에 3번에 이제 해지 통과할 수 있어요. 임차인이. 자,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동그라미 치세요.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지할 수 있고, 아까 법정갱신하고 똑같아요. 임대인이 그 해지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여력이 발생합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조항이에요. 이게. 자,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 법은 이거는 좀 바꿔야 돼요. 아무 법이 잘못됐어요. 자,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나 이 집에 더 살겠다고 6개월 전부터 2달 전까지 계약 갱신 요구했어요. 근데 임대인은 자기는 해주고 싶지도 않은데 정당한 사유가 없어. 월세 꼬박꼬박 냈으니까. 그래서 계약 갱신해 줬어. 그럼 몇 년 살아야 돼? 2년 하라고 했죠. 2년. 그랬더니 한 3일 있다가 아저씨 돌아 보증금 안 썼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3개월 이내 보증금 빼줘야 돼요. 그런 싸가지 없는 새끼가 있어. 그렇게 법이 그렇게 해놨잖아. 그래서 이걸 또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용하는 사람이. 요새 이제 자꾸 이제 거기 내리잖아요. 전세금이 좀 내린 게 있지, 그죠? 내린 지역. 그 장난을 많이 친단 말이야. 당신 말이야, 저 많이 안 내려주면 내가 나가겠다. 아마 보증금 빨리 내놔라 이렇게. 그래 장난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법을 고쳐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계약갱신 요구에서 갱신되어도 임차인만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어요. 그러면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여력이 발생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번에 이제 손해배상 문제는 뭐냐면 아까 왼쪽 와보세요. 8번에 실거주 목적이 있죠. 자, 임대인이 자, 내가 실제 들어가 살겠다. 아니면 우리 아들이나 우리 아버지가 실제 들어가 살겠다. 그렇게 해서 계약갱신 거지 쫓아냈어요. 쫓아내고 자기가 안 들어가 살아. 안 들고 다른 사람에게 좀 비싸게 나. 나쁜 놈이죠. 그러면 손해배상해 줘야 되고. 임대인 나쁜 놈이니까. 그런 사람 있어요. 1. 발생 사유 중요 표시합니다. 자, 줄거세요. 임대인 가로 열고 임대인의 직계 존비속 포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를 한다는 사유로 갱신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표. 자, 실거주 목적으로 거절했어요. 그래서 이사 나갔어요. 임차인은. 근데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쉽게 2년 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는 심표. 자, 임대인 싸가지 없죠? 임대인은 살짝 적어. 싸가지 없는 임대인은 갱신 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 줘야 됩니다. 임차인이 이제 이 손해가 뭐야?
뭐 이사 비용 이런 것들이죠.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해 줘야 됩니다. 자, 그 정도만 기억하세요. 무슨 목적 위반했을 때 실거주 목적에 위반해서 임차인을 쫓아냈을 때는 손해배상을 해 줘야 된다. 그렇게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다음 장 가보셨어. 다음 장 가보면 자, 차임 등 응감 청구권 우리 5%입니다. 5%. 자, 그 7조 보세요. 차임 등 정감 청구권. 자, 이 형성권이죠. 정감 형성권 제1항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전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에 부담 정감이나 경제사정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줄거나가죠. 장래에 대해서 그 정감을 청구할 수 있다. 정감은 정액 감액을 줄임말이에요. 정액 감액을 청구할. 이 경우 자 줄거나가죠. 정액 올리는 것은 정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전금 정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 1년 이내에는 올리지 못해요. 자, 그 다음 제2항 5% 제1항에 따른 정액 청구는 약정 차임이나 보전금의 20분의 1, 20분의 1, 5% 금액을 초과하지를 못한다. 5%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만 줄게요. 다만. 자, 특별시, 광역시,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특별자치시, 세종시, 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 지역별로 임대차 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 즉 5% 범위 내 적어 5% 범위 내에서 정액 청구 상한을 줄거세요. 초래로 달리 정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5% 범위 내에서 초래로 달리 정할 수가 있다. 그 정도 기억하고 자, 오른쪽입니다. 뭐 나머지는 외우지 마시고요. 자, 우측으로 오죠. 양가운데 임차권의 성계. 임차권 성계 땡땡 적어. 이것도 상인법에는 없음. 상가에는 없습니다. 자, 이걸 조금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자, 상속. 자, 상속인은 자, 일단 자, 최소한 4천 이내 혈족입니다. 4천 이내 혈족하고 배우자만 상속을 받습니다. 그다음 배우자하고 4천 이내 혈족만 상속받아요. 피가 통해야 돼. 피가 안 통하면 상속 못 받아. 피 안 통하면서 이제 상속받는 사람이 배우자밖에 없어요. 배우자하고 4천 이내까지 받아요. 4천 이내까지 없다. 그러면 국가가 가져갑니다. 이걸 먼저 알고 이 특칙이야. 특칙 봅니다. 자, 이걸 설명을 하고 가죠. 이 주택에 갑이 임대인, 을이 임차인이야. 자, 보전금이 만약에 주택에 서울 10억이라고 하죠. 자, 살고 있어요. 근데 임차인이 사실은 자, 요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혼인신고한 배우자. 근데 이 사람은 사실혼 배우자하고 같이 살고 있었어요. 사실혼은 같이 살지만 혼인신고는 안 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상속권이 없어요. 그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혼 보호자 보호를 특칙을 두는 거야. 이렇게 했는데 임차인이 사망했어요. 사망하면 보전금 10억을 사실혼 배우자가 받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는 이 법이 없으면 이거 누구 거야? 국가가 된단 말이에요. 자, 갑니다. 제9조 임차권의 성계야. 동그라미 성계 제1항 줄거세요.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 없이 사망 즉 이걸 적어 배우자와 사촌인의 혈족 없이 사망했어. 혈혈단신이죠. 배우자도 없고 사촌의 혈족도 없이 사망하면 원래는 국가가 가져가는데 특칙 그 주택에서 자 가정공동생활하던 사실상 혼인관계는 자 여기 바로 사실혼 배우자입니다. 같이 살던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의 권리 의무를 성계합니다. 보전금 사실혼 배우자가 성계해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거는 자
이 사실혼 배우자도 살고 여기에 같은 집에 또 이 임차인의 자식, 임차인 자식 같이 살아요. 그럼 임차인이 저 상속인이잖아. 같이 살면 사실혼 배우자는 꽝이야.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얘가 상속이 다. 그러니까 이제 이 콩쥐팥이 하다는 거죠. 콩쥐팥이. 얘는 자식 뭐래? 나가 살아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 자식이 이제 바깥에 나가 살았다. 그러면 둘이 공동 성장. 자, 다음에 다 특식이에요. 제2항. 그리고 2항을 더 많이 내. 제2항 중요. 임차인이 사망한 때 사망 당시 상속인이 있어서 상속인의 그 자식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하고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야. 자, 조금 전에 했죠. 이 자식이 같이 살고 있다. 그러면 자식이 상속한다 그랬죠. 같이 안 살아. 근데 이 자식이 미국 가서 공부하고 있어요. 미국 가서 공부하고 있어요. 같이 안 살죠. 그럼 자식은 1촌이잖아. 여기는 2촌 이내의 친족하고 상속인이 사실혼 배우 공동성계예요. 같이 안 사는 경우입니다.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은 사실상 혼인관계인 자와 즉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앞에 살짝 적어 같이 안 사는 이렇게요. 같이 안 사는 2촌 이내의 친족, 2촌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자, 그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먼저 자, 상속인이 아무도 없이 자, 임차인이 죽었다가 누구 거라고? 사실혼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사실혼 배우자하고 같이 안 사는 2촌이의 혈족이 있어. 그럼 누구 거라고? 둘이 공동 성계합니다. 잘 기억해야 돼. 근데 자식이 같이 살고 있다. 그러면 자식 거야. 사실혼 배우자는 꽝이야.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 밑에 이제 문제 하나 보죠. 여기까지. 그 밑에 해설한 보세요. 만약 법정 상속인 있고, 즉 자식이 있고 그가 가정 공동 생활하고 있다면 상속인이 이겨. 제 구조는 적용될 수 없고 상속인이 임차권을 승계합니다. 이때는 사실혼 배우자는 꽝이야. 그래서 상속인이 같이 살고 있다면 상속을 받는 것이고 상속인이 같이 안 살아야 이촌인의 혈족하고 사실혼 배우자가 공동 승계합니다. 자, 밑에 예제 문제 한번 보죠. 자, 아까 봤던 주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옳은 것. 자, 계약갱신 요구권 누구한테 요구한다 그랬어요?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요구한다 그래서 기억이죠. 옳은 것, 기억. 임대차 기간 끝나기 몇 개월 전부터 몇 개월 전까지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행사해야 한다. 정확하죠? 니은 임대차 조건이 동일한 경우는 여러 번 행사할 수 있다. 틀렸죠? 딱 몇 회? 1회 하나에서 행사할 수 있다. 1회 한번 1회 하나여 행사할 수 있다. 그게 고쳐야죠. 이건 틀렸고. 자, 디귿 임차인이 임대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을 전대한 경우 전문주에 했죠, 그죠? 무슨 전대죠? 무단 전대잖아. 무단 전대는 보호 안 되죠? 무단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출제. 그럼 옳은 것은 기억만이죠, 그죠? 이렇게 해서 주임법을 2문제 정도 출제를 합니다. 자, 그런 점을 좀 조심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을 마치고 상가로 가겠어요. 자, 다음 페이지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요거는 한 90%는 주택하고 똑같아요. 다른 것만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상가도 마찬가지로. 자, 대항력 가장 중요한 게 대항력 우선 변제권, 다음 최우선 변제권이죠. 자, 이거 우선 변제하고 최우선 변제. 자, 경매나 공매 절차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경공매에서 보증금을, 요거는 소액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해요. 자, 그 다음 1번의 입법 목적에서, 자, 양가로 2번죠. 양가로 2번. 주택하고 똑같아요. 주택. 상가건물의 임차인 보호하기. 줄거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편면적 강행 규정 뜻이 뭐죠? 한쪽만 보호한다는 거예요. 편면만. 가정이므로 이 법에 위반한 약정으로 누구한테 불리한 무효야?
임차인한테 불리한 약정은 무효다. 효력이 없다. 주임법 상위법 똑같아. 임차인한테 불리하면 무효, 임차인한테 유리하면 유효해요. 자, 그리고 자 4번 3번도 마찬가지. 상가 임차인 소송 줄거세요. 소액사건 심판법 준용하다. 주택과 똑같아. 자, 소액사건 심판법 준용한다는 것은 신속하게 재판해 준다는 거야. 자, 이제 적용 범위 중에 표시하세요. 요게 이제 주택과 달라요. 자, 주택은 보증금 액수하고 상관이 없어. 보증금이 1억이든 2억이든 100억이든 보호됩니다. 근데 상가는 자, 보증금이 일정액을 초과하면 적용을 안 시켜줘. 너무 잘 사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상가 보증금이 100억이다. 그런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이잖아. 보호 안 시켜준다는 거죠. 액수가 있어요. 자, 적용 보면 1번 제목에 줄 거죠. 사업자 등록 대상이들은 상가 건물만 적용됩니다. 사업자 등록. 왜? 장사는 되니까. 자, 제2조 적용 범위 잘 보세요. 이 법은 상가 건물 가로 열고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을 상가 건물이라고 그래.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 건물에 임대차 가로 열고 임대차 목적자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그래야 사업자 등록이 돼. 네, 적용한다. 다만 줄거세요. 다만 상가 건물 임대차인 심의를 거쳐 줄거 나간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자, 상가에서는 자,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환산 보증금이 서울이 예컨대 9억이야. 보증금을 초과하면 이 상임법을 적용 안 시켜줘요. 그러니까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이런 거 못 받는다는 거야. 자, 그겁니다. 그러니까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보증금 임대차는 적용을 안 시켜줘. 그럼 동그라미 1번 줄거세요. 상임법은 줄거 나간다.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 건물 임대차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항력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니까. 자, 오른쪽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동그라미 3번 중에 표시하세요. 자, 주임법은 원칙은 법인은 적용 안 시키죠. 근데 상가는 적용해요. 자, 주임법과 달리 동그라미 법인이 상가 건물 임차한 경우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법인이 장사 더 많이 하잖아요. 법인. 자, 그리고 이제 4번, 5번은 주임법과 똑같아요. 4번, 5번. 특히 5번. 일시 사용 임대차 명백한 경우는 상임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빌리는 임대차는 적용 안 시켜줘. 이제 가장 중요한 양가리 2번 외워야 돼. 일정 금액 이하 보증금이 돼야 돼요. 자, 1번 원칙 갑니다. 동그라미 1번.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 건물지라 노출 걷죠.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는 상임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초과.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이걸 환산보증금이라고 그래. 보증금 외에 월세 차임이 있는 경우는 그 월 단위 차임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 현재 1분의 100입니다. 1분의 100 줄이면 100이죠. 1분의 100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합니다. 자, 그럼 방가리 이번에 외울게. 이제 보증금 앞에다 환산이라고 적어. 환산보증금액 한도. 자, 일단 서울만 해봅시다. 서울특별시는 9억원 이하에만 적용돼. 9억 원이 1원이라도 초과되면 적용 안 돼요. 9억 초과되면. 다음 2번. 수도권 정비계획 과밀 억제 권역하고 부산광역시는 6억 9천만 초과하면 적용 안 시켜줘. 다음 광역시, 부산광역시 빼고 광역시, 세종시, 파주, 화성, 안산, 용인, 김포, 광주는 5억 4천만 원 초과. 4번 상식적으로 그 밖의 지역 우리 안동, 영주 이런 데는 3억 7천만 원 초과되면 적용 안 돼요. 일단 서울입니다. 서울이 얼마라고? 9억 초과되면 적용 안 되고 기타는 3억 7천. 자, 서울 가보죠. 9억에서 1원이나 초과하면 적용 안 돼요. 그럼 환산보증금 계속 해보죠. 자, 우리가 보증금
보증금 7억에 자, 월 단위 월세가 자, 200만 원이다. 그럼 아까 월세 곱하기 얼마라고 그랬죠? 1분의 100임. 1분의 100이나 100은 똑같잖아요. 100만 원에 100이 얼마죠, 이거? 2억이잖아. 합하니까 얼마죠? 9억이죠. 딱 여기까지 적용돼. 여기까지는. 요걸 초과하면, 요거 월세가 210이다. 그럼 안 시켜주죠. 적용 안 된다는 것은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못 받아. 경매대가도. 이걸 외워줘야 된다. 서울은 9억 초과하면 상인법이 적용 안 돼요.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못 받아. 우리 그러면 우리 안동 생각해보죠. 거기에 3억 7천이잖아. 3억 7천이니까 보증금 3억에 70만 원이야. 70 곱하기 100 하면 여기 7천이잖아. 우리 이건 여기까지야. 딱. 아니면 보증금 2억이다. 그럼 170이죠. 여기까지 적용됩니다. 요걸 초과하면 적용 안 돼요. 자, 일단 서울만 시험 나오니까 서울은 9억 초과하면 안 돼. 월세가 있다면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얼마 한다? 100 이렇게 돼요. 그걸 초과하면 적용이 안 돼. 자, 그런데 처음에 이제 상인법을 만들 때는 모든 거 다 적용을 안 시켜줬어. 그럼 어떻게 돼? 최단기 나중에 상인법이 최단기 몇 년 보장했죠? 1년은 자 대학력도 안 줬어요. 그러니까 계약해놓고 그 다음날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돼. 법이 너무 안 좋잖아. 그래서 이제 예외적으로 요걸 초과해도 적용시켜주는 게 몇 개 있어. 그걸 외워야 돼. 이제 밑에 보세요. 예외 중에 표시해. 예외. 자 보세요. 제 사망 1항 단세 몇 조에 따른 자 적으세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적용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외워야 돼. 이제 다음 페이지 넘기세요. 자 외우러 갑니다. 예외. 자 서울에서 9억을 초과해도 적용시켜 주는 거 중요한 1. 대학력의 대자동으로 대학력. 자, 대학력은 뭐요? 안 쫓겨나는 거죠. 계약 기간 동안 제3자에게 대한 대학력. 다음 가장 중요한 계약갱신 요구권. 자 대학력 계약갱신 우리 그자 대학력 계약갱신 요구권. 그리고 바로 밑에 권리금 권리금 규정 권리금 그 다음에 3기 동그라미 3기 차임연차 해제 3기입니다. 3기. 그 다음 자 세 번째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 해지권 폐업에 의한 해지권. 이게 이제 우리 코로나죠. 코로나. 또 표준계약서 작성 등 규정은 이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적용이 된다. 그럼 외우는 방법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대학력의 대자 동그라미 쳐. 자 돈하고 관계되는 것은 9억 초과는 적용 안 시켜줘. 일단 대학력. 그 다음 계약갱신 요구권. 자 권리금은 돈이지만 예외적으로 적용시켜줘요. 자 먼저 외울게. 대권을 먼저 외워.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자, 대학력 권리금 대권 대통령 권한 대학력 권리금. 그 다음에 3기 연체와 해지.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권 대권 3 계약갱신 3갱 이렇게 갱신 요구권. 요 4개를 먼저 외우세요. 대권 3기 갱신 대권 3기 갱신 요구. 자 그러면 우리 그저 대 권리금 3기 갱신 대권 3갱 그 다음 폐업 대권 3갱 폐업 대권 3갱 폐업. 요걸 가장 많이 내. 등은 보증금을 초과해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9억을 초과해도 보호되는 게 대학력 권리금 보호 3기 연체야 해지당한다. 그 다음 계약갱신 요구권 갱신. 다음 폐업으로 인한 해지. 요거는 적용이 됩니다. 그 외에는 적용 안 돼. 그 밑에 2번 적용 안 되는 것들. 근데 일정한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서 확정일자 부여 이런 확정일자 적용이 안 돼요. 다음 우선변제권 안 돼. 돈이잖아. 우선변제권. 다음 임차권 등기 명령 못합니다. 최단기 1년 규정 법정갱신 적용 안 돼요. 이걸 외우지 말고 적용되는 것만 외워달라는 거야. 어떻게 온다? 대권 3갱 폐업
돈하고 관련되는 것은 보호 안 해줘요. 단 권리금만 보호해 줍니다. 대권, 삼경, 폐업은 적용하고 그 외에는 적용 안 시켜줘요. 그런 점을 조심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536页 대항력. 자, 대항력 살짝 제가 일단 요거 대항력은 자, 환산보전금 초과에도 적용됩니다. 자, 대항력은 전부 적용돼. 대권, 삼경 갑니다. 자, 대항력은 주택하고 똑같아요. 자, 상가당. 자, 대항력은 인도받고, 자, 주택은 주민등록이었죠. 오늘 상가는 사업자 등록 신청입니다. 신청이 포인트야. 사업자 등록 어디 가세요? 세무서입니다. 세무서 등록 신청하면 그 다음 날이야. 다음 날 2일이죠. 자, 대항력권 A로 간다. 밑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동그라미 1번. 임차인이 줄거세요. 건물 인도와 법 이름은 필요 없고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자 줄거세요. 사업자 등록 신청한 다음 날이야. 가로 열고 교부받은 날이 아닙니다. 신청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인도 더하기 사업자 등록 신청한 다음 날입니다. 자, 세무서에 내가 사업자 등록 신청하러 갔어요. 근데 세무서가 바쁘다고 3일 있다 정 찾으러 오래요. 그럼 3일 있다 내가 교부받은 그때부터가 아니고 오늘 신청한 다음 날 대항력 취득합니다. 즉 조심해야 돼. 대항력에는 확정일자 필요 없어요.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는 필요 없습니다. 확정일자 나중에 나오겠지만 우선 변제받는 요건이에요. 자, 대항력은 뭐뭐다?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한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자, 그런 점을 조심하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줄거세요. 선순위 권리자가 있는 경우는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선순위가 먼저 있으면 대항력 없어요. 자, 양가로 2번 효력갑니다. 이것도 주택과 똑같아요. 1. 임대인의 지위 성계. 주택과 똑같습니다. 자, 줄긋죠. 임차 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성계한 걸로 본다 땡땡 적어. 면책적 인수.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동그라미 2번 임대차 존속. 이것도 주택과 똑같아요. 주임법과 똑같다. 동그라미 2번 보자. 임차권은 임차 건물에 대하여 민지법에 따른 경매가 실시되면 임차 건물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다만 똑같아요.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은 동그라미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건 주택과 똑같아요. 주임법에서 배운 겁니다. 다음 4번에 우선 변제권. 자, 우선 변제권은 뭐죠? 자, 경매나 공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후순위보다 먼저 받는 게 우선 변제권이죠. 자, 이거는 대항력 비교해야 되니까 또 뭐죠? 확정일자 받아야죠. 확정일자 엔드입니다. 엔드. 자, 가죠. 1. 요건은 엔드야. 자, 동그라미 1번 줄거세요. 대항요건을 갖추고 대항요건 2개 적어봐요. 뭐죠?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을 갖추고 그리고 관할 세무자로부터 줄거세요.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은 법 이름은 빼고 그냥 경매 또는 공매시. 자, 법원에서 하는 게 경매고요. 자, 세무서에서 하는 게 공매입니다. 공매시 임차 건물 가로 열고 임대인 소유 당연히 대지 포함해 환가대금이 경락대금이죠. 환가대금에서 줄었죠. 후순위 권리자보다야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우선 변제 요건은 자 다른 저당권자하고 비교해야 되니까 뭐가 있어야 돼? 확정일자가 있어야 돼. 그리고 대항력 요건 더하기 확정일자 중 늦은 날짜와 다른 후순위하고 비교합니다. 주택하고 이것도 똑같아요. 다음 페이지 가죠. 자 그러면 전번주에 했지만 주민등록은 언제까지 계속 전속하라 그랬죠? 언제까지 전속하라 그랬어? 배당 요구 총기죠. 똑같아요. 다음 자 사업자 등록 똑같아요. 2번 줄거세요. 사업자 등록도 주민등록과 똑같아. 사업자 등록은 대항력 또는 우선 변제권의 취득 요건뿐만 아니라 줄거세요. 존속하기 위한 요건이므로 배당 요구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반대 온다. 주택에서는 주민등록, 상가에서는 사업자 등록이 언제까지 존속해야 돼? 배당 요구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됩니다. 경매 들어가면 경매 법원에서 언제까지 배당하라고 배당 요구 종기를 딱 정해줘요. 그때까지는 절대 주택은 전출 나가면 안 되고 상가는 사업자 등록 폐지하면 안 됩니다.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이제 방가로 2번 주택과 똑같아요. 확정일자 부라는 공부를 작성합니다. 자,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상가 건물 소재지 확정일자 부여한 날짜 차입 및 보증금 등을 기재한 확정일자 이 책부자야 책을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현재는 다 전산으로 하죠. 전산정보처리직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중에 표시 정보 공개 요청이죠. 확정일자 요청. 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보 공개 요청한다는 외에는 주임법하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자, 적 줄거세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체결하는 자야 임대인 동의받아야 돼요. 임대인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요. 누구 동의받아야 돼? 임대인 동의받아야 됩니다. 동의서 가져가야 돼요. 자, 양가로 2번 우선 변제권 행사 땡땡. 이건 주택하고 똑같아요. 자, 1번 집행개시의 특칙 동그라미죠. 특칙 주택과 똑같습니다. 자, 주임법과 마찬가지로 자, 줄거세요. 상가 건물 임차인이 상가를 비워주지 않고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급부 이행은 집행요건하지 아니한다. 뭐 2번도 똑같고 아까 했고. 자, 양가로 3번 갑니다. 이제 보증금 중 일정의 최우선 최자 동그라미죠. 최우선 변제권. 요거는 자 보증금 중 일정액이라 그랬죠. 보증금 중 최우선 변제. 자, 요건에 1번 줄었습니다. 1번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자 줄거세요. 경매 신청에 등기 전에 요걸 해와야 돼. 뭐 하기 전에? 경매 신청에 등기 전에. 같은 말 저거 이퀄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전에. 경매 시작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전에.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추면 대항 요건이야. 대항 요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야 후순위가 아니고 다른 담보물권자 선순위 우선위 따지지 않고 다른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다시 온다. 자, 최우선 변제 요건은 뭐 하기 전까지 갖춰야 돼?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 대항 요건을 갖춰야 돼. 대항 요건. 옆에 저거 확정일자는 X입니다. 확정일자는 안 받습니다. 필요 없어. 최우선 변제는. 왜? 저당권하고 비교를 안 하니까. 자,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2번 주택과 똑같아. 2분의 1 범위입니다. 2분의 1 범위. 자, 오른쪽 와보세요. 이제 범위를 외우러 온다. 서울만 외우면 돼. 서울은 쉽게 해서 서울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소액 보증금을 6,500만 원이죠. 에게 약 3분의 1인 2,200까지 최우선 변제를 줍니다. 6,500번호 2,000원. 자, 가볼까요? 오른쪽 범위 시행령 제6조
우선 변제받을 임차인의 범위. 자, 갑니다. 법 14조 규정에 자 줄거 나가죠. 우선 변제받을 임차인은 자 보증금과 차임이 있는 경우 환산합니다. 자, 바로 밑에 세 번 줄거세요. 환산 금액 합계가 다음 구분 이하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환산 보증금입니다. 주택은 환산을 안 해요. 상가는 환산합니다. 1. 서울특별시는 6,500만 원 살짝 적어 이하를 소액 임차인이라고 그래요. 6,500만 원 이하. 서울에서 자 임차보증금 6,500 가지고 장사할 때 있습니까? 한 개도 없어요. 아니 뻥이야 뻥. 그것도 환산보증금이잖아. 보증금 6,500 가지고 안 되는데 환산까지 하면 6,500 없어요. 이거 완전히 안동에서 이런 경우 없습니다. 이 6,500 같으면 어떻게 돼야 돼? 보증금 3,000에 월세 35만 원입니다. 그거밖에 안 돼요. 서울에 장사하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상가는 출퇴 잘 안 합니다. 이거. 근데 애우긴 애우 어쩔 수 없어요. 6,500 그것도 다 주느냐? 그게 아니야 또. 얼마까지? 2,200까지 준단 말이야. 자, 일단 읽어보자. 1. 서울특별시는 6,500 이하. 2호. 자, 과밀억제권역은 5,500. 광역시는 3,800. 4. 그 밖이죠. 우리 안동은 3,000만 원 이하입니다. 3,000만 원 이하. 월세 30만 원이야. 말 됩니까? 예? 순대집도 이 가지고 하겠어요? 영주에도 30만 원. 보증금 없이 월세 30만 원. 이런 사람만 최고등급에 주겠다는 거야. 이거 완전히 말이 아니죠. 그래 놓고 자기들 국회의원은 자기들 법 잘 만들었대. 자, 그것도 다 주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또. 자, 밑에 갑니다. 시행령 7조. 1호 서울특별시는 2,200만 원 이하입니다. 서울만 해오죠. 6,500만 원 이하에게 최대 얼마까지 최고등 변대 준다? 2,200까지입니다. 다음에 4. 그 밖의 지역은 1,000만 원입니다. 자, 우리 안동은 3,000만 원 최우선 변제에서 1,000만 원만 준다. 일단. 그러니까 내가 1,000만 원 받아왔어, 이제. 만약에 1,000만 원 가지고 다른 데 장사로 간다. 할 때 있습니까? 할 때 안 해서 소리죠, 이거. 서울만 해오세요. 환산보증금 6,500에게 일단 약 3분의 1이야 2,200까지 주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것도 자 주시면 합니다. 자, 밑에 4번에 임차권 등기 명령 주택하고 똑같아요. 임차권 등기 언제 했죠? 임대차가 존속 중에 한 거야? 끝난 후에 하는 거야? 자, 끝난 후에 보증금 못 받아서 하는 거죠? 자, 이제 존속 기간 갑니다. 땡땡 적어. 최단기 1년 보장. 최단기 몇 년? 1년 보장입니다. 자, 제9조 보죠. 제1항.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몇 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은 1년으로 본다. 조심해야 돼. 주택은 2년이지만 상가는 1년이야. 다만 또 줄거세요.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기간 지간일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이거야. 만약에 6개월 정했다. 임차인은 6개월 주장할 수도 있고 1년 주장할 수 있어요. 임대인은 6개월 주장 못합니다. 임대인은. 자, 그 다음 2항은 주택과 똑같아. 2항도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아직 임대차는 계속 뭐한 걸로 본다? 존속한 걸로 본다. 다음 번 2번 묵시의 갱신, 법정 갱신입니다. 요거는 그 날짜가 조금 달라요. 아까 주택에서는 묵시적 갱신은 몇 개월 전부터 몇 개월 전까지 가만히 있으면 됐죠?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상가는 1개월 전이야. 그것만 달라. 자, 1번 조심. 임대인이 자, 줄거세요. 임대차 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요게 달라. 1개월 전까지. 살짝 적어. 주택은 2개월 전까지야. 항상 주임법, 상임법은 차이점을 자꾸 머리에 그려야 돼요. 그걸 가지고 장난쳐.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에게 가만히 있습니다. 갱신, 거절, 통지 또는 조건 변경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 전 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다시 임대한 걸로 본다. 이 경우 줄거세요. 존속경을 몇 년으로 본다? 1년으로 본다. 아까 주택을 뭐였죠? 2년으로 본다. 그것만 달라요. 자, 2번은 똑같아. 1번의 경우, 즉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이 해지 통고받은 몇 개월 지나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을 한다. 자, 여기도 주택과 똑같아요. 자,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밑에 예제 문제 한번 볼까요? 예제 문제. 자, 상임법상 옳은가. 1번. 옳은 거기 조금 어렵죠.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 대항력 요건이 뭐야? 대항력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이죠.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상에 확정일자 받아야 한다. 맞아요? 틀리죠? X죠. 확정일자는 대항력하고 상관이 없어. 우선 변제 요건이야. 이렇게 장난친단 말이에요. 2번.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에는 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예. 장사 안 한다니까. 답이 2. 3번 조심.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2년으로 본다. 맞아 틀려? 요 주택이잖아. 상가는 1을 1년으로 바꿔야죠. 1년으로.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은 1년으로 본다. 4번. 전 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 차임액이다. 아직 안 배운. 자, 상가는 아까 몇 기 연체라 그랬어? 3기야. 3기. 전 차인의 연체 차임이 2기가 아니라 3기 차임액에 달하는 때 전대는 해지할 수가 있다. 3기로 바뀌어야 돼요. 5번은 조금 이따 배울 거고. 자, 3번 내려옵니다. 계약갱신 요구권. 자, 중요 표시하세요. 계약갱신 요구권. 자, 요거는 주택하고 다른 것만 기억하면 돼. 이거 누가 누구한테 요구한다 그랬어요? 누가 누구한테 요구해? 임차인이 임대한테 요구하는 거야. 그래서 기간이 달라. 아까 주택은 몇 개월 전부터 몇 개월 전까지였죠? 6개월에 2개월 전까지죠. 상가는 1개월 전까지야. 임대인은 심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말로 6개월 전부터 1개월이야. 1개월. 주택은 2개월이고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절하지를 못한다. 2번이 앞에다서 정당한 거절 사유. 이건 8개야. 아까 주택은 9개인데 거기서 하나 빠져. 아까 뭐 빠진다 그랬어요? 실거주 목적이 빠진다 그랬잖아. 8개 갑니다. 정당한 사유. 자, 1번 중요 표시. 3기 연체입니다. 3기 연체. 몇 기 연체? 3기 연체. 주택은 2기 연체. 거기 달라. 1번 조심. 3기 연체. 그 다음 5번은 똑같은데도 자주 내. 자, 뭐죠? 중과실 파손이야. 5. 임차인의 임차 건물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중과실. 중자 빠지면 틀려. 과실 파손 X입니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 다음 밑에 8번 밑에 9번 하나 적어. 9번에서 X. 실거주 목적 X라고 적어요. 실거주 목적은 없어. 자, 그러면 자, 갱신 거절 사유는 딱 2개가 달라요. 주택은 2기 연체고 상가는 3기 연체. 주택은 실거주 목적으로 쫓아낼 수 있는데, 쫓아내는 게 있는데, 상가는 그게 없어요. 실거주 목적. 그 2가지만 기억하세요. 나머지는 똑같고. 그 다음 양거래상 범위. 자, 범위입니다. 주택은 계약갱신 딱 1회 하나 할 수 있었죠. 요거는 10년까지 할 수 있어요. 주택은 갑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자 최초 줄거 최초 임대차 기간 포함한 전체입니다.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요거는 최대 10년까지 장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최대 10년. 최대입니다. 최대 10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5년이었어요. 5년인데 바뀌어가지고 10년으로 바뀌었어.
자, 주택은 딱 1회입니다. 주택은 1회 할 수 있는데 상가는 최대 10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자, 4번의 효력은 똑같아요. 자, 1.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걸로 본다. 다만 차임하고 보증금은 몇 프로 범위 내에 올린다 그랬죠? 5% 범위 내에서 정해갈 수가 있다. 그런 점을 조심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자, 양글 5번 전대차도 갑니다. 전대차 동그라미 1. 전차인도 줄거세요. 전차인도 전대인에게 대하여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동그라미 2번 임대인이 동의받고 적법이야 적법하게 전대차 계약 체결할 적법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기한 이내에 아까 몇 개월 6개월에서 1개월 이내에 자 줄거세요. 임차인을 대위입니다.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을 대위해서 요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중요 표시. 4번은 조금 쉬었다 하죠.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차임연체.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